이런 식으로 셀이 병합되어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죠. 이럴 때 fill down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엔터키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셀 병합이 그냥 풀리는 함수를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월별로 집계하는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영등포점, 용산점 이런 자동화 차트를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실습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M365 버전에서만 실습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 이전 버전 사용자분들은 웹 버전 엑셀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스캔 함수 기본 예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함수가 M365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함수입니다. 함수가 업데이트가 된 지는 사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함수를 딱 봤을 때 스캔이면은 뭐 문자를 스캐닝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스캔이라는 게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쓰인다고 해요. 알고리즘에서 스캔은 배열이나 리스트 등의 자료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대요. 그 말은요, 엑셀에서 스캔 함수는요, 이렇게 데이터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스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제 파일 마지막 시트예요. 보충 강의해 보시면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정리된 링크를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캔 함수 기초를 알아볼게요. 이 스캔 함수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수가 3개예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 스캔 함수는 특정 범위가 있을 때 이거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특정한 계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초기값이 무엇인지 그 최초 값을 넣어야겠죠. 그 값이 여기 있는 초기값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0이나 또는 빈칸을 많이 쓰고요. 이 초기값은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이 값을 생략하시면 첫 번째 값은 계산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 계산이 수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건 잠시 뒤에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가장 먼저 쉬운 예제를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입고량이 있어요. 이 재고 입고량의 누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다가 스캔을 입력할게요. 자, 스캔 함수로 우선 입고 수량이니까 초기값은 0이겠죠. 초기 수량은 0이었고요. 우리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볼 범위는 여기죠. 입고 수량이 있는 이 범위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 우리가 구할 계산식은 썸이죠. 썸 함수로 구할게요. 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수식을 입력할게요. 그러면 끝났죠. 이렇게 일자별로 누계가 그냥 한 번에 끝나요. 그리고 이 범위를 쭉 드래그 해보세요. 입고량을 쭉 드래그 하시면 오른쪽 밑에 합계 얼마죠? 240이죠. 그쵸? 240, 합계 240. 이런 식으로 누계를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날짜별로 방문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보고 싶은 건 최대로 방문한 방문객의 최대값은 얼마일까를 하루하루 비교하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에도요. 여기에다가 스캔 함수 입력할게요. 최초값은 0이죠. 초기값은 0이고 그리고 최대값을 볼 범위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함수는 max죠.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는 것도 끝났죠. 첫날은 1666명이 방문했는데 둘째 날은 1729명이었고 그 다음 날은 1709였어요. 그러면 그 전날보다 작죠. 그래 최대값인 1729가 반환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비교하면서 최대값을 구하는 것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특정 금액을요. 지금은 100만 원이죠. 이 100만 원을 연이율 2.5%로 예금을 가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예금을 가입하고 나서 내가 매년 납입금과 이자로 나온 그 이자를 같이 재예치한다고 봤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만기 해지액으로 얼마가 반환될까를 각 연차별로 해지액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도 이 스캔 함수를 쓰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만기 해지액은요, 스캔 함수로 우리가 이번에 구할 값은 이 납입금이 있고요. 이율을 곱한 게 만기 해지액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스캔 함수로 우리가 이번에 납입할 초기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 있는 납입금이죠. 이 납입금을 볼 거고, 이 납입금에 곱할 이율은요. 이율이 있는 범위는 여기죠. 이 범위에 있는 이율을 곱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수행할 계산은 뭐예요? 곱셈이죠. 곱셈 프로덕트로 입력할게요. 이 상태로 함수를 실행할게요. 자, 그러면 첫 해는 102만 5천 원, 둘째 해는 105만 625원 이렇게 해서 10년 차에는 128만 원이 만기 해지액으로 계산됩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계를 구했는데 데이터가 추가된 거예요. 예를 들어 4월 6일 날 뭐 50개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스캔 함수는 범위를 정적으로 고정된 범위를 넣다 보니까 데이터가 추가되면은 여기에 있는 범위를 매번 내가 바꿔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렇죠? 불편함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여기 있는 범위를요. 넉넉하게 선택해 볼까요? 여기 있는 범위를 넉넉하게 이렇게 좀 넓게 선택을 하시면 어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범위까지 누계가 구해져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스캔 함수랑 같이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 있으니 얼마 전에 새롭게 추가된 맞습니다. 트림 레인지죠. 트리밍 참조를 사용하시면 이 전체 범위에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그 실제 범위만 참조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방금 선택했던 이 범위에서 이 콜론 기호 앞 뒤로 마침표를 땡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데이터 범위에서 이 선택한 전체 범위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에요. 이 트리밍 참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충 강의 오시면 여기 첫 번째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람다 함수입니다. 자, 스캔 함수를 사용하실 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본 함수예요. 뭐 썸을 구하거나 또는 맥스 함수를 써서 최대값을 구하거나 또는 프로덕트를 써서 곱셈을 구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 계산식 이외에도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람다를 사용하시면 더욱 복잡한 또는 다양한 방식의 계산을 이 스캔 함수로 수행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람다 함수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엑셀에서 어떤 수식을 쓰는데 실무에서 자주 쓰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식을 나만의 커스텀 함수로 만들어서 쓰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람다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썸을 구한다, 합계를 구한다고 했을 때 썸 함수는 첫 번째 인수랑 두 번째 인수를 넣으면 첫 번째 값은 B8이고 두 번째 값은 C8을 넣으면 여기 있는 계산은 B8 더하기 C8을 잠시만 이게 욕 같아서 그거를 잠깐만요. B9와 C9를 더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썸은 B9 더하기 C9가 계산되겠죠. 이 계산되는 거를 우리가 람다로 풀어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람다로 풀어 쓰면 A와 B를 받아올 거예요. A와 B를 받아올 건데 이 인수를 받아와서 수행할 계산은 A 더하기 B를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람다 함수는 A랑 B를 받아와서 A랑 B를 더한 결과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그냥 하시면 아직까지는 칼크 오류가 반환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다가 인수를 추가하는 거죠. 인수로 괄호 여신 다음에 여기 있는 A랑 B죠. 인수로 1과 2를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3이 반환될 거예요. 자, 만약에 인수가 3개예요. 그러면 A, B, C를 받아와서 A랑 B랑 C를 받아와서 계산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1, 2, 3을 넣었을 때 6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죠? 이게 람다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만들 람다 공식은요. my sum이라는 나만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람다 함수로 첫 번째 인수는 값 1이고요. 두 번째 인수는 값 2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수행할 계산식은요. 값 1과 값 2를 더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값 1과 값 2를 인수로 받아와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수식의 결과로 반환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탭을 보시면 여기에 수식 탭 보이실 거예요. 이 수식을 클릭하시면 중간에 이름 관리자가 있거든요.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수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만든 공식 있죠. 람다 공식을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수 이름은 by sum이에요. by sum 함수고요. 값 1과 값 2의 합계를 구합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람다 함수로 공식을 만든 거고 함수 이름은 mySum이고 함수의 설명으로는 값 1과 값 2의 합계를 구합니다. 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을 하시면 함수가 등록되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my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mySum 함수가 등록되었죠. mySum 입력을 하시고요. 값 1 선택, 값 2 선택하시고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하시면 나만의 함수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람다예요. 자, 이제 이 스캔 함수에다가 람다 함수를 녹여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스캔과 람다 함수를 같이 알아보는 시트로 와볼게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스캔 함수를 쓸 때 계산식으로 그냥 sum이거나 또는 max로 구하거나 이렇게 간단한 계산만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람다 함수를 써서 거기에 대한 수식을 넣어줄 거예요. 자, 다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스캔 함수로 인수를 넣을 때 첫 번째 인수는 초기 값이었고 두 번째 인수는 현재 값이 있는 범위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람다 함수도요. 인수를 두 개를 받아와요.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인수는 초기 값이고 두 번째 인수는 수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캔 함수로 초기 값은 0이었고 여기 있는 입고 수량에 대한 누계를 구한다 라고 보면은요. 처음에는 초기 값이 0이었으니까 a는 0이었고 그 다음 현재 값 처음에 있는 값은 10이니까 이 b로는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0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은 여기 있는 10이 이게 초기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0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초기 값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값은 a 더하기 b로 44가 나오겠죠. 그 다음은 이 44가 초기 값으로 들어가서 60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값이 그 다음 단계의 초기 값으로 들어가고 또 다시 초기 값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씩 덧셈이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스캔 함수로 초기 값은 0이었고요. 합계를 구할 범위는 여기였어요. 이 범위의 합계를 구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구할 거는 람다 함수로 인수는 두 개가 들어가죠.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를 받아올 거고 그리고 a 더하기 b를 이렇게 구할게요. 라고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각 누계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많이 익숙한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팁이라고 남겨드렸는데요. 이렇게 썸으로 구하든 a 더하기 b를 구하든 또는 썸 함수로 a, b를 넣어서 구하든 이 세 개는 모두 동일하겠죠. 같습니다. 이 세 개는 동일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이 람다 함수를 이거를 쓰나 썸을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를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람다 함수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 셀 병합 채우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람다 함수를 알아본 거예요. 자,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셀 병합 범위를 보시면 이 병합을 풀었을 때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셀 병합된 범위는 첫 번째에 있는 셀에만 값이 입력되고 그 뒤에 있는 범위는 빈칸으로 입력되는 거를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캔 함수는요. 여기 있는 이 범위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볼 건데 이 현재 값이 빈칸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전 값을 반환하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빈칸일 때에는 이전 값인 서울을 똑같이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빈칸이 아닐 때에는 그대로 출력하세요 라고 하면 빈칸이 아니면 경계를 반환할 거고 그 다음은 빈칸이죠? 그러면 이전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에다가는 다시 셀 병합을 쭉 할게요. 셀 병합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스캔 함수로 초기 값은 빈칸이죠. 빈칸이고 셀 병합을 볼 범위는 여기죠. 이 범위를 볼게요. 그리고 계산할 수식은요. 람다 함수로 인수는 A랑 B를 받아올 거죠. 공식은요. if 함수를 써서 현재 값이 빈칸이에요. 그럴 때에는요. 이전 값을 반환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값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현재 값을 그대로 반환할게요. 라고 공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셀 병합된 범위가 채워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방금 전까지 스캔 함수를 알아봤고 람다 함수 동작만 딱 알아봤는데도 이런 식으로 셀 병합 채우는 공식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 핵심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요. 이 열이 한 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할 거는요. 열이 여러 개예요. 이렇게 전체 표가 있을 때 이 전체 표에 대해서 이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셀 병합을 한 번에 푸는 그 작업을 해볼 겁니다. 함수를 하나만 더 쓸 거예요. toCall이에요. 이 toCall 함수는요. 우리가 예전에도 자세히 알아봤지만 어떤 범위를 선택했을 때 그 범위를 열 하나로 긴 범위로 바꾸는 함수가 이 toCall 함수예요. 이 함수가 동작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데이터를 한 줄로 바꾼다는 거는 구조가 일관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걸 초기화하는 중요한 함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toCall 함수를 써서 이 병합을 푸는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toCall이에요. toCall 함수로 여기 있는 범위를 한 줄로 바꿀게요. 자, 바꾸시면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데요. 이제 toCall 함수의 기본 값은 이렇게 행 단위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 단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열 단위죠. 이렇게 세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만든 이 toCall 함수에서요. 인수를 바꿔줄 거예요. 두 번째 인수로 모든 값을 유지할 거죠. 모든 값 유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로 이번에 볼 거는 행별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열별로 볼 거죠. true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김밥 천국, 김간에 그 다음 지역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다 끝났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여기에서 이 구조, 셀 병합을 풀었을 때 만든 거랑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방금 만든 이 toCall 함수를 묶어주는 거죠. 스캔 함수로 묶어준 다음에 초기 값은 빈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공식은 람다 함수로 동일하죠. A랑 B를 받아올 건데 if 함수로 현재 값이 빈칸일 때에는 이전 값을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값을 출력하도록 공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때요? 빈칸이 쭉 채워지죠. 그렇죠? 그럼 다 끝났죠.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기 있는 한 줄로 된 데이터를 이 한 줄로 된 데이터를 각각의 열별로 1열, 그 다음에 있는 건 2열,
그 밑에 있는 거는 세 번째. 이렇게 랩핑하면 되겠죠. 다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금 만든 이 스캔 함수를 묶어줍니다. 랩 콜스 함수예요. 우리가 방금 만든 이 한 줄짜리 데이터를 열 단위로 묶을 거예요. 자, 묶을 개수는 이번에 여기 있는 개수가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8개로 일단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건 잠시 뒤에 자동화할 겁니다. 일단 recalls 함수로 묶어줄 개수는 18개로 넣어줄게요. 엔터키로 실행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범위가 묶여지고 지금 여기 있는 범위를 저는 J까지 봤는데 이걸 K까지 묶어볼게요. K까지. 이렇게 하면은 셀 병합이 풀리면서 그쵸? 셀 병합이 해제가 되면서 채워진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8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이제 자동화할 건데요. 우리가 매번 이 범위를 바꿀 때마다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지금 이 행의 개수죠. 이 범위의 행의 개수예요. 맞습니다. 로스예요. 맞아요. 그래서 18은요. 로스 함수로 행 개수를 보는 거죠. 여기에 있는 범위에 행 개수를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기 있는 범위가 바뀌더라도 이건 같은 범위니까 이게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개수를 반환해서 공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아봤던 람다 함수를 써서 나만의 필다운 공식 범위를 선택해서 셀 병합 푸는 거 만들 수 있겠죠. 이 공식에서 인수는 하나예요. 여기 있는 인수로는 이 범위만 넣어주면 돼요. 이 범위를 받아와서 람다 함수로 나만의 공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이 공식을요. 람다로 묶어줄게요. 람다 함수로 받아올 인수는 범위죠. 범위를 받아올 거고 그리고 맨 뒤에는 괄호를 닫아서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범위 인수는 여기에 넣고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줄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는 지워서 이렇게 첫 번째 범위 그리고 두 번째 범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아직까지는 칼코르가 나오지만 람다 함수 뒤에다가 한번 인수를 넣어볼까요? 인수를 여기 있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면 이 범위가 셀 병합이 풀리고 범위를 바꿔보세요. 뭐 이렇게 바꿔서 여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풀리고 또는 여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풀리는 나만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죠? 이 완성된 람다 함수만 복사할게요. 이거를 복사하셔서 수식에 있는 이름 관리자죠. 이름 관리자에 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방금 만든 람다 함수는 참조 대상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함수 이름으로는 fillDown이에요. 자, fillDown 함수로 함수의 설명으로는요. 설명은 셀 병합된 범위의 빈칸을 채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을 하시면 끝났죠. 이제 여기에서 fillDown 입력하시면 함수가 나오죠. 이 함수로 범위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셀 병합 풀리고 한번 바꿔보세요. 뭐 김밥 천국 대신에 이걸 풀어서 뭐 여기는 김밥 천국 그리고 여기는 뭐 콩밥 천국 여기는 김간에 여기는 콩간에 이렇게 바꾸시면 어때요? 바꿀 때마다 이 셀 병합이 자동으로 뭐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이렇게 바꿀 때마다 셀 병합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보고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별로 각 지점에 대한 매출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다가는 지금은 일별인데 이 일별 데이터를 가지고 월별로 각 지점의
매출 보고서를 만들 거고, 그 오른쪽에다가는 스캔 함수를 써서 그 매출에 대한 누계를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그룹 바이 함수예요. 이번에 집계할 기준은요. 여기 있는 제출일 범위에서 월을 볼 거죠. 그래서 먼스 함수로 이 제출일 범위에서 월을 볼 거예요. 여기에서 팁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제출일 범위를 쭉 선택하시면 끝까지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인접한 범위의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끝까지 왔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수식을 편집하고 싶단 말이에요. 편집할 때에는 다시 이걸 올라와 줘야 돼요. 근데 올라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요. 이 상태에서 단축키예요. 컨트롤 키랑 뒤로 가기를 동시에 누르시면 현재 선택된 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셔서 첫 번째는 월별로 볼 거고요. 집계할 값은 매출액이죠. 이 매출액 범위를 볼게요. 그리고 집계할 함수는 sum이에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월별로 전체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여기에다가 지점을 선택하면 그 지점에 대한 매출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그룹 바이 함수를 바꿔줄게요. 그 다음 인수로 필드 헤더는 그대로 기본값 넣어주고요. 전체 깊이로는 합계를 뺄게요. 0으로 합계 없음 넣어주고요. 정렬 순서 그대로 볼게요. 그대로 볼 거고 필터예요. 이번에 볼 필터 배열은 여기 있는 방문 지점이 같은 거죠. 여기 있는 지점과 같을 때를 볼게요. 라고 그룹 바이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앞으로 여기에다가 신촌점 또는 영등포점, 용산점 바꿨을 때 각 지점에 대한 월별 매출을 볼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완성된 보고서에서 스캔을 사용해서 이 매출에 대한 누계를 오른쪽에 추가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걸 묶어주겠습니다. let으로 묶어주는데요. let 함수로 이 그룹 바이 함수를 a라고 할게요. a라는 이름으로 이 범위를 a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쉼표 두 번째 이름은요. sales를 볼게요. 이 sales 범위는 이 전체 a라는 전체 범위에서 두 번째 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sales는 choose course 함수로 a라는 이 전체 범위에서 두 번째 열을 볼 거니까 a 범위의 두 번째를 sales로 볼게요. 그 다음으로 누계를 구할 거죠. 이 누계는 accumulate sales니까 이거는 com sales로 할게요. 누적 매출은 스캔이죠. 스캔 함수로 기본값은 0이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sales죠. 이 매출 범위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매출을 구할 거니까 이 sales 범위에 그렇죠? sales 범위의 합계죠. sum을 구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출력할 값은 h스택으로 합칠게요. 가로로 합칠 건데 첫 번째 범위는 a고요. 그 오른쪽에다가는 누계죠. 누계를 얹을 거예요. com sales를 얹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용산점에 대한 누계 합계가 구해지고 여의도점 또는 신촌점 바꿀 때마다 이 월 매출과 누계가 계산된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